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상승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 체크를 해보고요.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한번 포착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받고 있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오전 11시마다 오셔서 일일이 알려주시는 우리의 이무학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FOMC 회의에서 25bp만을 인상했지만 여기서 좀 부담됐던 건 파월의 발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그냥 뭐 오늘 한 줄 시황평은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네, 파월의 그냥 실망 매물 이렇게 그냥 팩트만 일단은 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소 오늘은 좀 직관적인 그런 한 줄 시황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라는 발언이 가장 큰 부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저도 당황했습니다. 뭔가 좀 연관된 단어가 안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파월 연준의장 발언.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시장에 따뜻한 한 끼를 차려줬는데요. 오늘 파월이 밥상을 엎어버렸네요. 일단 굉장히 지금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예상 외로 너무 이제 시장에 좀 매파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금리 여건으로 긴축이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 아주 그냥 팩트 폭격이죠. 너무 좀 직설적으로 발언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야, 왜 시장에 좀 불만이 있나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최악의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시나리오의 아주 최악의 발언이었다. 그만큼 굉장한 매파적이었다. 좀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아무튼 간에 어제 미국 증시 나스닥 지수의 흐름을 보면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패턴으로 떨어졌죠. 그죠? 장 초반 말 그대로 전강후약 아침에 그래도 미국 시장 시간으로는 오전장에 좀 강세를 보이면서 1%까지 올라갔어요. 쫙 올라가다가 파월 발언을 보고 종가에 그냥 반등도 없이 막판까지는 미끄러지는 그런 변동성은 1.6, 한 3% 올라갔다가 1.6% 빠졌기 때문에 거의 한 3% 정도 되죠. 그죠? 고점에서 미끄러진 폭이 한 3% 올라갔다가 빠진 거니까요. 그만큼 미국 증시도 깜짝 놀랐다. 저렇게까지? 정말 일단 뭐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어제 파월의 발언은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다. 밥상을 엎어버렸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상의 안 좋은 시나리오가 없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다소 매파적인 발언이었는데 우리의 기대를 확 꺾어버리는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후반에 시장 상승 반전 노려보기는 좀 어려울까요? 네, 일단 저는 뭐 나빠질 거는 없다라고는 봐요. 그죠? 기대치만큼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리기를 주 후반에 지수 반등 탄력이 좀 강화될 수 있다. FOMC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갈 수 있다.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모든 시장이라는 것은 뭐 예상치대로 되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여러 가지 변수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데 너무 매파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좀 전망 예상치를 좀 수정을 할게요. 그래서 뭐 금리 보폭은 0.25bp는 뭐 맞았습니다. 그거는 뭐 거의 80% 이상 확률로 모두가 다 금리 인상을 얘기를 했고요. 저는 오히려 금리 동결하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금리 동결보다는 인상 쪽으로 뭐 잘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립 서비스가 없었다는 거에
예상치 좀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 후반에 국내 증시 또는 뭐 미국 증시 반등폭이 강화될 수 있다. 저는 일단은 요거는 좀 수정을 해서요. 현상 유지 정도. 네, 뭐 금리는 동결했잖아요, 그죠? 인상했잖아요, 0.25bp. 그래서 시나리오는 그대로 갔대 예상했던 반환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본 수정치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하향 수정이죠. 일단 지수는 스테이, 이 정도로 그냥 누워가지 않을까, 그렇게 수정 전망치를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런 빅 이벤트들 예측보다는 대응이 더 중요할 텐데요. 지금 정도의 현상 유지가 아무래도 좀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아무래도 여기에 타격을 좀 입은 듯한 모습인데요. 리튬과 2차 전지만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해주고 있고 다소 좀 전반적으로는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정말 이 2차 전지 에코프로가 오늘도 신고가거든요. 자,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따라 붙을 수는 없고요, 그죠? 아무튼 뭐 보유자들은 계속적으로 뭐 상승을 즐기는 흐름들 계속 이어지겠지만 에코프로가 살아있는 한 수란면에 계속 돕니다. 이따가 저 상승 종목 특징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너무 시장에 좀 수급이 쏠려 있어요, 그죠? 오늘도 에코프로 살아나니까 전고체, 뭐 리튬 이쪽만 계속 좀 가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순환면에 좀 단절돼 있는 상황. 근데 이게 만약에 에코프로가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큰일이거든요. 그나마 시장을 버텨주는 건데 에코프로가 만약에 무너지면 전고체 무너지겠죠. 리튬 무너지겠죠. 다른 2차전지 전체적으로 2차전지 테마가 워낙 커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시장이 또 무너집니다. 이게 참 2차전지 종목들 안 갖고 계신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그죠? 내 종목은 간 적도 없는데 쟤네들이 빠지면서 시장에 충격이 오면 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뭐 거의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진퇴양난이다. 뭐, 빠지는 것도 안 좋고 계속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렵다. 말 그대로. 에코프로를 갖고 있는 사람과 에코프로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의 수익률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벌어지는, 상황이다. 에코프로가 또, 뭐,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에코프로 BM인데,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갖고 있느냐? 그거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수익률 격차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 말 그대로 좀 전문가 입장에서는 저거 없으면 수익이 안 나는 구조, 못 따라붙는 구조이기 때문에 역시 좀 힘들다. 시장 대응 자체는 시장의 질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코스닥 지수만큼 814포인트 에코프로가 거기다 해놓은 거예요. 그죠? 체감 지수 상승률은 과연 우리 계좌가 814에 와 있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난해한 국면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에코프로가 코스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저조차도 이제라도 에코프로를 살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저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지금 에코프로를 공략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에코프로가 오늘 VI 발동이 되면 저는 공매도 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VI 발동되면 모두가 다 우리 앵커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가 라인에서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가 탐욕이거든요. 그죠? 탐욕 항상 시장 가장 간단한 원리잖아요. 공포를 사고 탐욕을 팔아라. 우리가 뭐 에코프로를 지금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감히 오늘 공매도를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VI 발동되면 VI 발동되는 시점에 매수세가 붙는 순간에 아마 세력들은 그걸 노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에코프로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인간 지표가 됐던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의 위험한 투자는 조심하셔라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에코프로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와 또 리튬주들 관련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으로 상승 시그널 보내줄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하이드로 리튬. 그러니까 시장이 정말 심플 이즈 베스트. 정말 전문가의 입장에 종목을 찾아다니는 분석하고 연구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자괴감이 들 정도로 그냥 대장주만 사면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좀 차트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오늘 상승 특징주이기도 하지만 하이드로 리튬. 자, 이게 일단은 2,000원에 시작해서 지금 3만 원에 와 있는 종목입니다. 그죠? 불과
한 반년 만에요. 그죠? 실적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리튬 세명 변경했잖아요. 나 리튬이야. 그냥 하이드로 리튬이야. 그냥 이름만으로 메인 밸류죠. 이름만으로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오늘 또다시 신고가 터치하는 모습들. 뭐 어반 리튬 그죠? 이 종목도 뭐 4,000원짜리가 지금 2만 원 와 있는 오늘 거의 상한가 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뭐 금양 이런 종목들 4,000원에서 주가 지금 7만 원 와 있습니다. 오늘도 신고가죠. 정말 종목을 뭐 분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런 거 그냥 뭐 계속 가니까요. 그죠? 에코프로 오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만 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14만 원 가 있네요. 그죠? 야, 정말 종목을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장주 그냥 잡고 그냥 가면 되는 이러한 흐름들 전문가 입장에서는 정말 할 게 없는 말 그대로 손가락빠는 이런 좀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주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과열입니다. 분명히 과열이고 이게 한번 말씀드리면 폭탄 돌리기라고 그랬죠. 그죠? 내 손에서만 안 터지면 돼요. 자, 보시면 에코프로요. 네, 내 손에서만 안 터지면 됩니다. 자, 40만 원에 샀습니다. 자, 49만 원에 팔면 돼요. 그죠? 그래도 20% 수익입니다. 그죠? 40만 원 줬는데 지금 49만 원이니까요. 자, 50만 원에 이 종목인데 내가 지금 샀어요. 48만 원에 50만 원 갈 수 있고 60만 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거 팔면 됩니다. 내 손에서만 안 터지면 돼요. 그죠? 이런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만약에 내 손에서 빵 터지는 순간 어디까지 갈까요? 한 20만 원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요. 골이 깊으면 산도 높지만 그래서 폭탄 돌리기 뭐 즐기면 됩니다. 내 손에서만 안 터지면 됩니다. 복불복 뭐 해볼 수는 있지만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지금 상승 자체가 무섭다. 좀 그렇게 좀 보고 심플이즈 베스트 이게 하나의 뭐 지금은 전략일 수 있지만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까? 약간 좀 여러분들 조심하면서 관련주 상승 일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종목별로의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테마들만 가는 테마만 가기 때문에 이런 대응 장세 속에서 공략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대응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이런 공략법들 같이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하락하는 시그널도 한번 잡아볼 텐데요. 지금 하락 시그널 어디에 켜지고 있을까요? 네, 슬슬 살생부가 도네요. 카프로가 오늘 하한가 들어갔습니다. 카프로 락탕. 우리 화학주에서 상당히 좀 업력이 오래된 종목인데요. 야, 이렇게까지 정말 무너져 내리네요. 그죠? 자, 감사 의견 한정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주주총회를 상장회사는 주주총회를 다 해야 됩니다. 3월 말. 지금 이제 슈퍼 주총 시즌이라고 하죠. 그죠? 주총을 해야 되는데 주총 일주일 전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실적을 어느 정도 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 누가 믿어요? 그죠? 자기네들이 내가 내 성적표를 채점하는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외부 감사 법인한테 내 실적이 맞는지 봐주세요. 맞아요. 하면 이제 패스. 대부분 맞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감사 의견, 한정, 제한, 거절. 감사 법인에서 이거 자료가 충분치 않은데요? 왜 진짜 자료 갖고 오세요? 회사에서 안 줍니다. 그럼 거절. 나는 이 기업은 감사 못 하겠어요. 자료가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거절. 또는 충분치 않아요. 뭔가 이상합니다. 한정, 제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악재가 쏟아질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 당장 내 종목 감사 보고서 나왔는지 보세요. 적정 나와야 됩니다. 그죠? 무조건 적정 나와야 돼요. 대부분 적정 나올 거고요. 그죠? 근데 이렇게 감사 보고서에 약간 이상하면 2회 연속 투아웃이면 상장 폐지입니다. 관리 종목 바로 지정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악재 시즌이다. 여러분들 이번 주, 다음 주 내 종목 감사 보고서 나왔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그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카프로 감사 의견 한정 나오자마자 그냥 하한가 바로 때려 박잖아요. 그죠? 이런 거 좀 힘들다. 여러분들 조심하셔라. 감사 보고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 이 말씀 좀 드리겠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어쨌든 좀 말씀, 어제는 상승 특징주였는데 오늘 다시 하락 특징주네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한가 하락 특징주, 상승, 상한가 상승 특징주. 오늘 또 다시 하락 특징주. 복불복이라 그랬죠, 그죠? 뭐, 복불복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좋겠지만, 이거는 정상적인 투자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어렵다. 말 그대로 시장이 워낙 이런 것만 움직여서, 정말 추천을, 매수를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종목들이 계속 가는 흐름, 또는 상한가 같다, 하한가 같다, 이런 종목들. 말 그대로 시장 자체가 그냥 갬블이에요. 펀더멘탈, 실적 다 필요 없죠, 그죠? 참, 이런 거 보면서, 시장 때 요지경이구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프로의 외부 감사 이후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부터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루하루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들 공략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리뷰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어제에 이어서 똑같은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플리토와 비츠롯의 저스템인데요. 오늘 실망 매물들 나오고 있지만 플리토와 저스템 오늘 2%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리뷰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정말 종목 찾아서 매매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 상승이 지금은 최선이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죠? 다른 것들 상한가 쉽게 가고 메코프로 계속 신고가 가는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 갈 길 갑시다. 종목 찾아서 좋은 종목들, 또 좋은 기업들 계속 소개해드리고요. 우버천리 보폭이 빠르진 않고 말처럼 달리진 않지만 천천히 가더라도 천리를 갈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플리토 밑에서 저점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자, 저점을 고점보다는 저점을 잘 잡아드렸네요, 그죠? 천천히 자기 갈 길 천천히 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대장주 아니고요, 그죠? 그러나 플리토 말씀 좀 드렸죠. AI와 관련해서 정말 이 전 세계에 정말 몇 천만 명이 쓰는 번역기. 여러분들 플리토 홈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이 기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 투자할 때 있어서 최소한 기업을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탐방을 가볼 수는 없지만 홈페이지를 한번 가봅시다. 그죠? 웬만한 상장에서 홈페이지 다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한번 가봅시다. 플리토 홈페이지 가보시면 정말 많은 대기업들도 백종원 씨도 쓴다 했죠. 그죠? 삼성도 그렇고 번역기와 관련해서는 정말 국내에서 탑 1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관련해서 꼭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이 아니더라도 자기 갈 길 잘 가는 회사하고 최근에 말씀 좀 드렸죠. 그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누구? 모른다 그랬죠. 엠바고. 이 비밀 유지 계약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다 그랬죠. 그죠? 누군지 모르는 게 오히려 좋다. 신비감 마케팅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리토의 이 흐름들 항상 사람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그죠? 확증 편향이 있잖아요. 주가가 상승하면 구글인가? 그렇죠? 주가가 상한가하면 애플인가? 그죠?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빠지면 에이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하지만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상상의 날에는 더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천히 가고 있지만 좋은 상승 계속 기대해 보면서 우리가 확증 평양에 한번 빠져보자. 그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일단 저스템 좋습니다. 저스템도 잘 가지고 있죠. 그죠? 빠르진 않지만 천천히라도 주가가 고점을 계속 경신해주고 있고요. HPSP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왕이 될 쌍인가, 내가 HSPS가 될 것인가. 그만큼 신규주 강세들을 말씀 좀 드렸죠. 저는 이렇게 천천히 가더라도 2%, 3%가 천천히는 아니죠. 근데 요새 워낙 좀 급등주들이 많아서 아무튼 이렇게 가다가요. 기대해 보자고요. 여기 돌파하는 순간 우리가 말하는 20%, 30% 이런 시세에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신규주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고점을 돌파할 때까지 천천히 가더라도 여기 돌파하는 순간 아마 여러분 팡파레를 한번 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스템 계속 보시면 되겠다.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같이 우리 축제를 한번 즐겨봅시다. 저스템 우리 밑에서 계속 12,000원 밑에서 말씀 좀 드린 종목이니까 같이 한번 팡파레를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비추로셀입니다. 비추로셀도 잘 갔어요. 잘 가고 있고요. 그죠? 네. 얘도 직전 고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뭐 장세가 워낙 좀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좀 쏠려 있는 상황이 여전히 유지가 되는데, 비추로셀, 얘도 2차 전지예요. 1차 전지에서 2차 전지로 변해간다 그랬죠. 그죠? 1차 전지 쪽에서 2차 전지. 어반리튬, 오늘 주가 굉장히 좋죠. 어반리튬과 MOU 체결하고, 네, 리튬 쪽 사업들, 폐배터리 쪽도 진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이 2차 전지 음극재, 신소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충분히 성장성도 있다. 나도 2차 전지다. 이렇게 비추로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도 묵묵히 꾸준하게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스템 같은 경우에도 고점 돌파 이후에 팡파레를 터뜨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팡파레를 같이 한번 터뜨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노란톡방에서 대응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후장을 대비하면서 또 상승 시그널 어디에 켜지고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에코프로 말할 수 없고요. 그죠? 저는 공매도 준비한다고 말씀 좀 드렸죠. 자, 인탑스 보겠습니다. 자, 인탑스 어제도 말씀 좀 드렸지만,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과 관련해서, 시범 테스트까지 진행이 된 기업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에 있는 특징, 삼성이 뭐 한데, 이러한 관련주들, 인탑스, 삼성전자 1벤더예요. 원벤더 말 그대로 삼성과 가장 친밀한 스마트폰 케이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스마트폰 케이스 인탑스가 만든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 스마트폰 케이스 업체들 몇 개 없어요. 인탑스, 모베이스 이런 기업들 탑3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끈끈한 전략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실적이 좋다고 주가가 가는 장세 아니라 그랬죠. 성장성 타이틀이 있어야 된다. 네, 웨어러블 삼성과 지금 끈끈한 업력을 바탕으로 해서 웨어러블까지 인탑스가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1호 케어로봇 인탑스의 생산도 가능한 구조다. 그래서 다 좋아요. 뭐 레인보 로보틱스 좋고 다 좋지만 진짜 삼성이 만든 제품을 찍어낼 수 있는 사출 기업 인탑스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KG 케미칼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승도 굉장히 좀 세게 나왔지만 주가가 뭐 죽었다라고 보이지 않네요. KG 케미칼 양극재 핵심 원료 황산 니켈이거든요.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LNF 우리나라 양극재 3대 기업들 있죠. 원료는 뭐예요? KG 케미칼의 황산 니켈입니다. 그죠? 자, 어떻게 돼요? 뭐 짜장면집이 그렇게 좋다라고 하면 짜장면집에 춘장 납품하는 회사도 어느 정도는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차 전지 소재의 소재다. 그죠? 소재의 소재. 양극재도 소재지만 양극재를 만드는 소재도 KG케미칼의 황산 니켈이라. 그래서 KG케미칼이 지금 그러한 점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좀 올라 있는 상황이지만 뭐 지금도 뭐 괜찮지 않을까. 지금 뜨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요새 이런 것들 막 20% 30%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달리는 만에 올라타는 전략 KG케미칼 이 정도로 오늘 종목들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2차 전지 소부장도 보시면 좋아요. 네, 소부장 기업들 노란톡방에서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의 호재 중 하나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엮이는 걸 텐데요. 로봇 관련해서 인탑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현재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요즘 또 이런 종목들이 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과 이후 시장들 대응 전략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시다면 이무학 전문가님과 노란톡방에서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자세한 시황과 종목 얘기들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바로 한번 포착해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도 리뷰부터 바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포스코 엠텍이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저희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58%를 기록을 했고요. 더 놀라운 건 어제 공략했던 종목이었죠. KPF가 하루 만에 10%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뷰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예, 이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뭐 전체 어떤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철광석이나 원자재 관련된 어떤 수직 계열을 완성을 좀 했고요. 포스코 엠텍도 이와 비슷한 부분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된 그런 이슈도 포함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알루미늄 관련된 이슈가 워낙 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엠텍이 2월 20일 날 공략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2월 20일 날 이야기를 좀 했던 시점이 대략적으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이제 빠진가 싶더니 현재 급등을 좀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행보 뒤에 추가적인 상승을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캔들로 이제 보시면은 상승 삿바 형태의 부분들은 현재 출발 캔들이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층상단을 돌파하면서 M자형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 포스코 엠텍이 나름대로는 저평가적인 어떤 어떤 종목에 좀 해당이 좀 되고요. 또 이런 어떤 기술적 가치 부분들이 이제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좀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쪽에 현재 양극재 재료, 음극재 재료,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뭐 신기술주 관련된 이슈들이 현재 리튬 외로 뭐 니켈, 뭐 알루미늄 이런 부분까지 계속해서 확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어떤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으면은 아래 노란톡 많이 오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현재 AS를 좀 해드릴 종목은 KPF였습니다. KPF 같은 경우는 어제 자회사의 가치, SBB테크의 자회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언급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장중에부터 이제 약간 올라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이제 갭상승이 발생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갭상승이 발생이 됐지만은 시가에서 오전에 이제 강했다가 다시 한번 오전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서 좀 일시적인 약세가 되지만은 시가를 이제 지지를 좀 해주는 부분들이 좀 생겨나면은 다시 한번 거래량이 지금 현재 급증하는 흐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시 한번 일시 이탈됐다가 다시 한번 21선을 회복하는 시점 이 부분들이 얼마든지 이제 추세 이탈은 되는 거죠. 근데 추세를 다시 회복하는 시점에서부터 이제 공략 포인트가 된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일주일 후에 1, 2, 3, 4 마지막 4일날 저녁에 오후에 현재 망청 양봉을 받으면서 급등 예고를 좀 이미 좀 해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크게 좀 떴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에 오시면은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기존의 시세가 나는 것 말고요. 숨은 재료적 가치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발굴을 좀 해주는 어떤 정보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안내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포스코 엠텍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58%의 수익률 또 신고가를 잡아내셨는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해주셨고요. KPF 같은 경우에도 하루 만에 급등 잡을 수 있었던 맥점 분석부터 다시 상승 어디서 잡을 수 있을지 노란톡방 통해서 의견 제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요.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500번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고 하신다면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남겨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어떤 종목에 보내고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LNF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LNF라고 한다면 2차 전지와 양극재 관련된 종목인데요. 오늘은 3.9% 강세를 보이고 있고 사실 이 3월 이후로 다시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공략이 가능할 것 같은 게 사실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요. 테슬라 직납 시작과 함께 고객사가 더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에게 땡큐를 외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에코프로하고 에코퓨랩만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네. 현재 LNF 부분들은 굉장히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분석 이유도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2차 전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2차 전지를 생산하는 업체, 그다음에 완성차 납품 이렇게 비교를 해본 거면은 한국의 어떤 2차 전지의 그 현재 전체 완성 셀이죠. 완성 셀의 대표적인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각 유럽, 미국 완성차 메이커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많이 납품을 좀 하고 있는 구조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파우치하고 원통형을 생산하고 있고 SK온은 파우치, 그다음에 삼성 SDI는 각형하고 원통형을 생산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어떤 독보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참고적으로 해외 업체는 CATL과 BYD가 있고 그다음 일본에는 파나소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워낙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CATL이 거의 독보적으로 압도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중국 내수 시장을 빼면은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선전하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파나소닉도 나름대로는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좀 생각하시면 되고 파나소닉은 SK온이나 삼성 SDI급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2차 전지의 완성차 셀 업체에 납품하는 양극재를 네. 한번 살펴보면 다음 그림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까지는 2차 전지 그러죠. 완성체들의 예, 기업이었다면 그렇죠. 이제는 그 완성체에 양극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을 알아보는 거죠. 네. 2차 전지 셀을 만든 그 셀 업체의 양극재를 납품하는 어떤 업체 부분에 대해서 네.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있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LNF 에코프로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3대 대장주라고 하는데 LNF는 뭐 전체적으로 다 납품을 하지만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비중이 워낙 높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고 보면 LNF가 대장 같은데 그런 어떤 착각이 들지만은 네. 내용을 이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코프로가 SK온하고 삼성 SDI 납품을 하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도 LG 에너지하고 삼성 SDI를 납품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3대장급의 어떤 흐름이다. 물론 여기서 추가하자면은 현재 양극재에서는 현재 그 코스모 신소재하고 코스모 화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4개 업체가 기본적으로 현재 양극재 이제 대표적인 업체다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에코프로 위주로만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NF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좀 생각이 그게 되는데 혹시 왜 그런지 제일 궁금하긴 한데요. 사실 어떻게 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LNF가 가장 고객사가 많고 또 대장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예. 시세는 에코프로에 좀 쏠리고 있거든요. 예. 그냥 시장의 마음일까요? 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 조인트 벤처에서 많이 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고객사도 다변화 좀 돼 있습니다. 근데 LNF는 현재 미국 진출 부분들이 조인트 벤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불허가 나는 부분들, 그다음에 미래 성장성이 약하다,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언제 탈락될지 모르면은 안 된다 하는 리스크. 그다음에 네. 현재 밸류 체인 부분들이 에코프로에 비하면 그 폐배터리 리튬부터 다 완성이 돼 있습니다. 네. 미래 성장성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 때문에 했는데 이제 LNF에서도 현재 중국과 리튬 사업도 하고 이제 추진하고 있고 미국도 이제 재추진하고 있고 이런 어떤 성장성이 좀 담보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의 키포인트가 바로 이제 테슬라의 직접 납품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죠. 이제 다음 스크린 보시면 알겠지만은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내재와 자기들도 완성차를 만드는 그런
그 셀을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직접 납품을 해달라고 해서 LG 에너지솔루션도 납품하고 LG 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에 납품하고 또 직접 테슬라에도 납품하고 하는 구조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OEM 방식으로 앞으로 성장성을 보일 걸로 좀 생각이 되고 LNF 양극재 생산 캐파는 여전히 변함없이 이제 매년 40%, 50%씩 확장이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여러 가지 대내적인 어떤 그 미래 성장성이 LNF보다 에코프로 BM보다 약간 떨어진다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중장기 성장성은 그대로 유지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는 나름대로는 잘 올라갔죠. 잘 올라가다가 현재 최근에 약간 거꾸라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상승 반전 시도해 주면서 현재 다시 한번 이격이 워낙 현재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의 BM보다는 낮기 때문에 따라잡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연일 집중이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NF 테슬라 이슈와 함께 상승 반전 노리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도 포착해 보시죠. 오늘의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롯데케미칼입니다. 2차 전지 다대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인도네시아 석화단지 조성 사업에 들어갔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오늘 3%대 강세, 또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살짝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공략 괜찮을까요? 예, 롯데케미칼 부분들은 원래는 화학 전문 업체에 좀 해당이 되는데 현재 롯데의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보면서 롯데 회장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들이 롯데케미칼에 대한 신성장 동력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원래 이제 경영 수업을 처음부터 받았던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런 이제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또 롯데 배터리에 대한 성장 물론 이제 수소나 수소 분야도 있지만은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물론 양극재에서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 빼고 양극재에서 알루미늄 박, 그다음에 음극재에서 동박, 그다음에 이제 분리막, 전해액 이 부분에 대한 빨간색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부분에서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롯데 알루미늄하고 현재 회사하고 조인트 벤트를 만져서 지금 하고 있고 음극재 같은 경우는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한 어떤 인수를 최근에 좀 해서 국내외 생산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리막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전해액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공장 증설을 통해서 이거를 완벽하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야심찬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차세대 배터리 같은 경우도 바나듐 배터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연구 부분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롯데케미칼이 중장기 성장성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빨간색 체크된 그렇죠. 부분들은 진행 중인 거고 아래 나가 있는 부분들은 확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괜찮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실적 부분들은 아직 크게는 찍히지 않지만 요새 부분들은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만 담보가 되면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롯데케미칼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평가적 요소가 좀 해소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랫동안 행보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행보 부분들이 탈피하는 구간이 이제 이번에 한번 나와줄 가능성이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기관이 계속해서 입질이 지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 박스권이 이제 돌파되는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되면은 나름대로는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들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직 현재 화학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2차 전지에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이 대기업 그룹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기업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매 타이밍을 좀 잡으실 분들은 노란톡에 오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사업 확장 가능성부터 박스권 뚫어준다면 이후 더 성장성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켜지고 있는 종목은요. 이녹스입니다.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자회사의 모멘텀이 있는데 오늘 장에서 강보합권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어제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큰 급등 이후에 우리가 공략이 가능할지도 좀 궁금해 보이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와 왠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관련된 내용도 전해주실까요? 예, 자 이녹스는 현재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 알톤 스포츠 투자 회사인 아이베스트 부분들의 이제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TRS라는 회사의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회사 중에 하나인 TRS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 TRS가 하는 회사 하는 그 내용들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실리콘 음극재 요새 최근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의 상용화에 성공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는데 음극재는 보통 이제 천연흑연 그다음에 인조흑연을 많이 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리튬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에 대한 그 수용 공간이 전체적으로 양극재 부피가 줄어들면은 양극재에 대한 수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피를 줄일 수 있는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이제 실리콘을 첨가하면 된다 좀 생각이 돼서 거기서 이제 실리콘을 이제 첨가하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실리콘은 첨가를 기술적 난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또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제 소량씩 첨가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배터리 성능이 굉장히 많이 성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주전자 재료가 상용화에 성공했고요. 또 기타 업체들도 현재 상용화 어떤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이녹스, 그러니까 TRS 부분들이 이런 기술들을 완성을 했고 물론 매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공장 캐파도 준비하고 있고 현재 국내 어떤 H 회사에 납품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세 군데 업체하고 이제 파일럿 생산을 같이 2차 전지 업체하고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지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녹스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기업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녹스 부분들의 어떤 흐름들을 이제 차트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흐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해줬다가 이제 조정을 보이는 보통 20일 주기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죠. 20일 주기 사이클의 흐름에서 정확하게 상승 반전 시도를 좀 해주고 있다. 그래서 상승 삿바 형태가 나와주고 있고 상승 삿바 형태의 중심을 어제 현재 관통을 해주면서 매수 신호가 현재 본격적으로 5일 만에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은 눌림목 숨고르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하루나 이틀이 뭐 더 숨고르기를 해줄 수가 있지만은 5일선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N자형 흐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숨어 있는 어떤 그 우리는 신기술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녹스를 제시를 좀 합니다. 그래서 매매 타이밍이나 더 그밖에 많은 재료 뭐 이런 정보를 알고 싶으면은 아래 노란 톡 꼭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현재 신기술주 부분들이 계속해서 현재 언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미래 성장성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승 삿바에서 돌파를 해주면서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후 N자형 상승 보여줄 수 있을지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수급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보는 시간인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차트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772번님께서 라온테크를 1,900원에 50% 비중 담으셨는데 최근에 반도체 로봇 관련주로 묶이면서 큰 급등이 연일 나왔었고 오늘은 12,500원 가까이 오는 모습인데 언제쯤 수익 실현하면 좋을까요? 라운테크는 이제 스마트 팩토링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슈를 타고 이제 올랐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인기도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단숨에 이제 전고점을 급등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당분간은 그 현재 로봇 관련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후발주 종목군들, 스마트 팩토링 부분까지 확산이 되는 모습에 좀 해당이 좀 되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현재 신공장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시샘 반도체에 대한 어떤 투자 어떤 플랜이 정부 차원에서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런 이제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시세가 당분간은 좀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이 저점과 저점 연결한 추세선, 그다음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보면은 추세선을 약간 뚫으려가고 있습니다. 매물로 봤을 때는 완연하게 뚫을 가능성이 많고요. 뚫려주면은 이 추세선의 상단 부분 2단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는. 그래서 주가는 보통 2단으로 올라가서 한번 크게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매수가에서 좀 수익을 본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로 가면은 16,000원 정도 되겠지만은 지금의 약간 중간 정도로 이제 보시면은 약간 14,000원 정도, 15,000원에 거의 근접하는 부분에서 14,500원 내외에서 한번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비중도 많습니다만은 일단은 수익이 되기 때문에 조금 5일선만 깨지지 않으면은 조금 더 돌고 가는 전략들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미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5일선 체크를 하시면서 추가 상승 어디까지 가능한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만나볼게요. 8340번님께서 샤페론을 7,400원에 비중 20% 담으셨는데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좀 깊은 음봉, 오늘은 6%대 하락 나오면서 6,33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향후 대응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주 부분들이 이제 2차 전지나 로봇,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가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특별한 상승의 트리거가 확실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침체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추세 이탈이나 뭐 하락장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샤페론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상승의 어떤 기폭제가 될 수는 되기는 좀 기다려봐야겠지만은 지금 뭐 2차 전지나 다른 부분들이 약간 상승세가 약간 주춤거리면은 순환매는 한번 나와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제 샤페론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더라도 저점의 영역대의 어떤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어제 오늘 좀 빠졌지만은 거래량이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빠진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은 이제 바닥 다지기 국면이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선이 뭐 7,400원 정도 좀 되는데 7,400원이면 최근에 매수해서 좀 물린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보유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수렴 박스권 보여주다가 뭐 장이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바이오 순환매가 들어오면은 한번 상단 돌파를 약간 뭐 시도를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저점에서 보시면은 최근 박스권의 2단선 부분들, 2단선 부분들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올라줄 수 있다. 그러니까 8,400원에서 좀 더 올라줄 수 있는 약간 9,000원 정도까지 뭐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8,500, 400원 이상에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좀 올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도 진행을 해봤고요. 좀 더 자세한 얘기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500번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 조금 어렵다고 하신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의견일 뿐입니다. 상승률과 같이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